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24년 8월 22일이고요. 레벨업. 오늘은 상당히 좀 시장 자체가 뭔가 좀 맥이 없죠. 떨어진 건 떨어진 건데 뭐가 떨어진 건지 뭐가 올라간 건지 모를 정도로 약간은 좀 속된 말로 유튜브니까 이렇게 매가리가 없다. 오늘은 좀 매가리가 없는데 그 와중에서도 조금은 테마가 좀 눈에 좀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좀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레벨업을 또 찍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레벨업 하기 전에요. 일단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연 3.5% 13번 연속 동결했다 나오고요. 블루하우스라고 하죠. 청와대에서는 상당히 좀 섭섭하다. 하지만 동결이 맞다라고 봅니다. 괜히 우리가 선조치에서 금리를 인하했다가 미국이 갑자기 또 돌변을 해가지고 동결을 해버리면 정말 골치 아픈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저는 이창용 총재가 맞다 틀리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우리나라의 증시의 움직임으로 봐선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은 신중하게 가는 게 맞다. 우리는 일본의 엔화처럼 원화가 그렇게 강하게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약간은 좀 징검다리 돌다리도 두드려보면서 건너자라는 식으로 동결하고 가는 게 맞고요. 동결을 또 예상을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가줬다. 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9월달에 미국 금리 인하 거의 100% 할 것 같아요. 이대로 간다면. 그래서 오늘 이창용 총재의 발언을 좀 보자면 일단은 금리는 동결을 했고 총재가 말하는 게 뭐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과거와는 달리 현실적이고 과감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정책은 어느 정도 좀 실패를 해가지고 부동산 거품 때문에 비투가 생겨나고 정말 부동산 거지, 쉽게 말해서 하우스 푸어라는 것들이 생겨났는데 요즘에 집값들이 올라가고 있죠. 예, 이 집값 올라가는 거를 잡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너무나 가파른 상승은 좋지가 않다. 제가 보기에도 집값은요, 어느 정도 상승 국면에 처해 있는 건 맞아요.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가 되고 약간은 경기가 또 선순환이 되기 시작하면 부동산은 분명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여기 나와 있죠. 부동산 양극화가 문제인 거예요. 예, 서울 집값과 지방 집값의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대출 규제라든지 뭐 대출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겁니다. 예, 근데 제가 보기에도 경제가 점점 살아나면 날수록 부동산 시장은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어 보여요.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 시장부터 좀 보자면요. 일단 다우는 그냥 하루 정도, 오늘은 그냥 쉬었다 갈게 이 느낌이었고 나스닥과 S&P 500은 흐름 괜찮았습니다. 0.57, 0.42. 러셀 2000이 어저께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중소형주들이 1.3% 정도 올라가면서 러셀 2000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힘없이 너무나도 힘없이 떨어지는 시장이다. 볼 거 없습니다. 미국 시장에 뭐가 많이 올랐는지 뭐 크게 의미 있는 건 없어요. 엔비디아가 어저께 떨어졌다가 오늘 다시 한번 반등해주고 메타가 그나마 M7에서 좀 좋았고요. 나머지는 뭐 크게 뭐가 폭락이 됐던 뭐 폭등이 됐던 보여줄 건 없는데 이렇게 조용하게 흘러갔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어느 정도는 저는 회복을 하고 좀 가리라고 봤지만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애매모호하게 흘러가긴 합니다. 예. 오늘도 약간 양봉이었으면 좋았거든요. 근데 시장이 힘이 없어요. 힘이. 예. 매가리가 없다. 아침에 시초에 괜찮았다가 쭉 뺐다가 다시 한번 회복을 해주고 있긴 한데 그래도 매가리가 많이 없죠. 얘보다 매가리 더 없는 애 뭐냐? 얘입니다. 얘. 예, 시초에 올라가지도 못했는데 그냥 쭉 빼죠. 예. 상당히 이 부분이 좀 아쉬운데요. 저는 코스피보단 코스닥이 훨씬 더 빠르게 회복할 거라고 보여줬고, 그치만 지금 상황에서 코스닥은 또다시 무너지는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 큰 이유가 뭐냐면, 역시나 이 유한양행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유한양행은 물론 코스피 상장주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유한양행이 정말로 쾌거를 잃었거든요. 어저께. 예, 쾌거를 잃었고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유한양행이 어저께 정말 요렇게 보여줬는데 이 단타 기관들도 단타 많이 합니다.
기관의 단타 때문에 고점에서 그냥 거래 터진 다음에 오늘 좀 올라가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차트가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솔직히 유한영의 차트가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좋아 보이는 차트는 아니고 코스피로 보자면 살짝 애매하긴 하죠. 살짝 애매합니다. 늘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장에서는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는 장이다. 그래서 750포인트, 2750포인트와 2650포인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따분한 장세가 이어질 거다. 위쪽으로 올라간다 손 치더라도요. 2800포인트를 넘기는 힘들 거고요. 밑으로 떨어진다 해도 2600포인트를 깨기는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냐? 지금은 요 박스권에서 보시면 정확하게 거의 정확하게 박스 중간이잖아요. 지금은 강력하게 조금 매수를 해도 되는 포인트예요. 왜냐면 얘가 예상외로 좀 올라가줘서 2750포인트 되면은 그때 파시면 되고, 만약에 얘가 우리 예상보다 조금 밑으로 떨어진다, 2650포인트 떨어진다, 그러면 기다렸다가 다시 올라올 때 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중간 시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점에 있는 종목들은 지금부터 모아가셔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딱히 뭐 여러분들께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이렇게 보여드릴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시장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2차 전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가 왜 올라갈까요? 네. 아마 이거 궁금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면 2차 전지가 지금 상태에서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시그널인가요? 2차 전지의 정말 수모, 2차 전지의 흑역사 끝난 건가요? 라고 한다면 제가 계속해서 2차 전지가 올라가는 이유를 설명드렸잖아요. 2차 전지가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지금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직은 좋아질 수가 없죠. 왜냐면 이제 그 폭주 사태나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바닥에서 좀 돌려와주는 차트다. 그러니까 좋은 호재가 있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얘는 지금 역대 최저점이잖아요. LG에너지솔루션은. 상장되고 나서 계속 첫 저점을 찍고 있는데 뭐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종목은 아니라서 패스하고 삼성 SDI를 보겠습니다. SDI도 지금 일단은 코로나 이전 저점까지 지금 다 내려왔죠. 코로나 이전 저점을 깼죠. 그렇기 때문에 역대급 저점이라서 좀 밑으로 내려온 감이 있다. 뭔가 이렇게 호재가 있어가지고 올라간 느낌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와중에 LG화학도 2차전지 향이니까요. LG화학, SK이노베이션까지도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가주고 있고, 포스코홀딩스도 오늘 5% 가까이 올라가주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거는 역시나 반도체 쪽에 또 이렇게 또 숨 죽이고 있으니까 제약바이오 쪽 괜찮죠? 올라가주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인터넷 IT 쪽이 괜찮았다고 보여집니다. 삼성 SDS, 네이버, 카카오가 있는데요. 일단은 네이버가 올라간 이유, 네이버는 일단 실적도 기가 막히게 나왔습니다. 실적도 좋죠. 영업이익도 좋죠. 계속 실적은 성장하는데 주가는 빠집니다. 주가는 빠져요. 멘토님, 네이버 너무 힘든데요. 주가가 왜 빠질까요?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모멘텀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멘텀이 뭐냐? AI. AI라는 모멘텀이 없으면요, 네이버는 계속해서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오늘 네이버 어떤 뉴스가 나왔나요? 네이버 뉴스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이버 뉴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이거거든요. 뭐 지금 그림이 나와 있진 않은데 자사 대화형 인공지능 에이전트 클로바 X에 이미지 관련 서비스를 추가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사진을 찍어서 클로바 X에 올리면 그 사진을 분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진을 바꿔줘요. 뭐 예를 들어 제가 우산을 들고 있는 사진을 주면 우산 말고 약간은 좀 뭐 방망이를 들고 있는 걸로 바꿔줘 하면은 바꿔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챗 GPT-4 이런 거에 다 운영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이버나 카카오는 무조건 AI 관련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 그때부터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포메이션이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가장 먼저 움직이고 있는 건 역시나 네이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면 일단은 네이버가 AI 쪽에서 계속해서 집중받고 각광받는 이유가 사우디에서 눈치를 채서 계속해서 투자를 해주겠다고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네이버는 약간 또 오너 리스크 같은 게 또 없고, 일단은 네이버 웹툰이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으면 어쨌든 웹툰 쪽이긴 합니다만은 외부에서 자금을 들여올 수 있는 구조가 충분히 가능한 네이버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는요,
약간은 좀 다른 느낌으로 보시면 뭐냐면 네이버는 약간 글로벌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네이버가 광고하고 있는 메신저 하고 있는 라임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쨌든 동남아 쪽에서 안 쓰는 사람 없고요. 일본 난리 났었죠. 거기다 웹툰은 나스닥 상장까지. 예, 다만 요즘 네이버가 떨어지고 있는 건 AI에 대한 이슈가 나오지 못하고 더군다나 네이버가 주로 돈을 버는 사람이 검색 광고인데 검색이 유튜브한테 많이 밀리다 보니까 주가가 밑으로 꼬꾸라지고 있는 건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완전 바닥이 나온 거 아닌가. 뉴스가 저런 게 나오는 거 보면 거의 바닥이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멘토님이 싫어하는 이거 역배열이잖아요. 역배열이어도 상관없는 종목이 있고 역배열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얘는 역배열 라인에서 지금 거래가 꾸준히 들어오고 거래가 모아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라는 건 위쪽으로 쏠 수 있는 힘이 충분히 남아있다. 예, 네이버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라고 생각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일단은 2차 전지가 왜 올랐지? 요거를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코멘트를 드렸고 2차 전지 이제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카카오의 반격이 좀 시작되기 시작했다. 예, 그렇지만 다만 이제 네이버가 확실히 퍼포먼스를 더 보여주고 있다.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조금 오르고 떨어졌나 본다면 일단은 오늘은 볼 게 많이 없습니다. 올라간 종목이 250 종목이고요. 코스피에서 떨어진 종목이 600 종목이고 코스닥은 떨어진 종목이 1200개예요. 이렇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한 10개 종목 갖고 있으면 한 두세 개 정도 올라가고 나머지는 떨어지거나 보합선이다. 그러니까 내 것만 떨어진 거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공시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신규 상장주도 있어가지고 좀 갈 길이 바쁜데요. 그래도 요거까지는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필에너지, 필에너지가 요즘에 주가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필에너지, 필옵틱스 원래는 얘네가 이제 유리기판, 뭐 2차 전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유명했는데 요즘에 상당히 주가가 밑에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김광일 대표이사가 장내 매수로 7,200만 원 정도 매수를 했다. 아시면 될 것 같고 늘 말씀드리지만 내부자 거래가 들어왔다고 해서 주가가 그때부터 올라간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왔다라는 건 이 상무님이건 대표이사건 자사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은 소식이긴 한데 그게 주가에 반영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파라다이스도 굉장히 안 좋죠. 요즘에 홀드율도 안 좋고 뭐 외국인 관광객들도 안 들어와가지고 안 좋은데 파라다이스의 강신열 상무님도 2,200만 원 장내 매수가 들어왔다. 보시면 되고 근데 오늘 수주 공시 좀 보겠습니다. 우원개발이라고 원래 지하도로 뚫고 터널 뚫고 뭐 이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우원개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재건주로도 좀 물리긴 하는데 한 600억 정도의 수주 공시가 나왔습니다. 현대건설이 턴키로 받은 공사고요. 강남구 코엑스 사거리에 지하터널 지하차도 뚫는 공사를 우원개발이 620원어치 수주를 했다. 보시면 되고 제가 요거 해드리려고 오늘 준비를 했는데 M83입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83년도생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 미디어 쪽 영상 미디어 쪽에 M83이라는 종목이 오늘 신규 상장됐습니다. 약간 뭐 컴퓨터 그래픽이라든지 3D 뭐 이런 거에 엮여서 좀 갈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가총액은 2천억에서 1,900억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조금 지켜봐야겠죠. 종목명이 좀 특이합니다. M83이에요. 얘가 하는 게 요거예요. 용역 매출이라고 보여지는 건데 영상 VFX입니다. 요게 이제 처음에 저도 VFX가 뭐지? VX? VR? 뭐 이런 건가? 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GPT한테 물어봤는데 맞더라고요. 버추얼 이펙트라고 VFX인데요. 보시면 실제 촬영 장면 외에 컴퓨터로 만들어내거나 조작한 이미지를 의미한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촬영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장면을 구현한다. 그러니까 컴퓨터 그래픽을 굉장히 잘하는 업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징어 게임 2가 나오고 뭐 이러다 보면 이런 종목들이 또 올라갈 수 있거든요. 야, 오징어 게임 봤는데 거기에 그래픽이 얘 M83이 한 거더라 하면은 얘는 상한가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신규 종목들은 뭐 하는 회사고 어떤 게 좋은 건지 뭐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 레벨업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 있으니까 항상 매일매일 챙겨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레벨업은 여기서 마무리 지면 될 것 같고 한 6시간 후인가요? 9시에 오늘 저녁 9시에 온라인 강연이 있는 거 아시죠? 온라인 강연에
또 재밌는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뵐 거니까 많이 참석하셔서 이따 저녁 9시에 주경 야민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